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거래일 기준 하루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장중 최고치는 이틀 만에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온 수출 증가세가 7월을 포함한 3분기에도 쭉 이어질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세 둔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을 둘러싼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수출 증가폭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통업종은 최저임금 인상 직격단을 맞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주가 발목을 잡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주가에 반영된 이슈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 철강 생산 감축으로 철강 대장주 포스코 주가가 2년 만에 30만 원 선으로 올라서는 등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철강 시장의 수요가 확대돼 철강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47포인트 오른 2425.1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78포인트 오른 658.8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간 홀로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개인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 시작의 마무리와 함께 내일장의 대응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 오늘은 2425선에 마무리가 되면서 더욱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최근 시장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시간으로 1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정우영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에 이제 강연회를 하셨잖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한번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주식 전문가 오래 하면서 7, 8월에 강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비도 왔었고 휴가철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8월에는 좀 힘들더라도 9월에도 제가 좋은 강연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제가 그 강연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은 제 판단으로 아마 적중 확률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 정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강연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은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바둑에서 체스로 변질되는 주식시장 흐름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는 오늘장 한마디가 매일같이 기다려집니다. 정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서 정말 이런 유쾌하고 또 좀 특이한 단어로 또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오늘은 바둑에서 체스로 변화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궁금해요.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전략, 이런 거를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긍정과 부정이 다 교차하는데요. 왜 그런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둑에서 체스로 변주된다 이렇게 오늘의 한마디를 설정했잖아요. 그럼 먼저 바둑과 체스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요. 바둑은 간단합니다. 바둑은 모든 바둑돌의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습니다. 수순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바둑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집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느냐. 이걸로 이제 승패가 가리는 게 바둑이거든요. 또 체스는 6종류인데 총 16김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임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킹을 제압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왕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쪽 기물이 작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둑하고 체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둑은 쉽게 말해서 누가 더 넓게 영역을 확보하느냐. 집싸움이고요. 체스는 결국 상대 쪽의 왕을 어느 쪽이 더 먼저 제압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걸 주식시장에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바둑의 원리를 그대로 대입한다 그러면 전체 종목에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으면 지수가 상승하는 게 이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보다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200포인트 가 있다. 그러면 원래 그 주식시장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80% 이상 종목이 올라가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또 그럼 체스의 원리는 뭐냐? 바로 지금 현재 시장이죠. 전체 종목에서 특정 종목만 상승하면 지수가 상승한다. 그게 뭐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은 바둑 원리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체스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근데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밌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와 보합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코스피 200 전체에서 약 25%입니다. 단 한 종목 25%예요. 근데 199종목을 합치면 약 75%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한 25.00, 75.00에서 이게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3%가 나왔어요. 근데 199종목이 마이너스 1%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보합이 돼버립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25.75 플러스 74.25니까 100이 되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199종목이 플러스 1% 나오잖아요. 이런 보합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응용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위에 있는 거, 플러스 3%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199종목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플러스 3.1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플러스 나오겠죠. 그죠? 자, 반대로, 아래쪽에 보시면, 199종목이 플러스 1인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1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한 종목 3% 올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199종목 전부 다 1%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저게 더 쉽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원래 주식시장은 바둑 원리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체스 원리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긍정과 어떤 부정이 있을까요? 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건 뭐냐? 어쨌든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쉽게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면 투자 심리는 좋거든요. 예. 근데 부정적인 게 뭐냐?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지수는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 신저가 갱신하는 종목은 뭐야? 내 종목은 왜 이래? 코스닥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현재까지의 부정적인 상황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중반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게 올해 하반기에 코스닥 광풍이 반드시 한 번 옵니다. 한 번은 최소한 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그동안 골탕 먹었던 분들 이제 고가 대형주 추격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기다리던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매매를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뭔가 좀 준비도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던가 아니면 그동안 매매하면서 재미를 못 봤다. 그러면은 투자금은 이제 적당한 수를 유지하고 때가 됐을 때 제가 투자금 증액하세요. 그럴 때 하시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반기에 코스닥 광풍이 오느냐?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건 공개할 수 없고요. 어쨌든 저는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고가 우량주, 특히 이제 대형주들 그동안 많이 갔던 것들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외국인이나 기관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 방송 매일 잘 보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교육도 받고 수익도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를 아주 재치 있는 그런 단어로 좀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역시나 바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알이 동등한 그런 가치를 가지지만 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퀸도 있고요, 왕도 있고, 뭐 쫄병도 있고 이런 다양한 포지션이 존재하는데 주식시장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비유를 좀 재밌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한번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서 올라줬는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순매수해줬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5일선 회복했어요. 근데 이제 21선 재돌파를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50만 원대 이상에서 이제 혼조세 구간인데, 5일선 지지가 9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도 있고, 할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참, 시간이 지났을 때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상승으로 양시장 마감을 했고 또 이어지는 화요일도 중요한 시장인데 대표님, 내일장도 오늘장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런 우호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더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외 증시 좋은 상태에서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괜찮으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급락하지 않으면 뭐 최소한 보합 내지는 약간이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쉽다면 지수가 너무 빨리 가는 게 저는 이게 좀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가더라도 좀 천천히 제발 조정을 받고 2600을 갔으면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선 회복을 시도할 텐데요. 만약에 내일 코스닥 21선 돌파하면은 종목선 함매가 아마 강하게 나올 겁니다. 안 되면 약간 좀 주춤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애매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량주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던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LG전자처럼 6월 초에 고점 찍고 내려가는 우량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던진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닥형 종목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 평택촌의 적정주가 있잖아요. 차트 보고 적정주가 보고 묻어두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일요일에 제가 쉬면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겠다. 이게 수익 진짜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 정도의 경륜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방송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있지 않는 그 상황, 없는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회 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은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급락만 아니라면은 보합권에서의 그런 또는 그리고 상승세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돌파 시에는 종목 순환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정리 도와드렸고요. 말씀해주셨듯이 평택촌놈 적중주가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꼭 눌러주시면 바로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매수해야 될 종목, 그리고 매수할 종목, 관심 있으신 종목들 모두 검색을 하셔서 주식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편의점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할게요. 한국항공우주가 검찰 압수수색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정부 소식입니다. 북에 이 회담을 제안했는데 따라서 대북 경업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이 편의점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좀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BGF 리테일, 이마트, 뭐 롯데쇼핑 등등 이런 관련주들의 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바로 이들 관련주들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이 편의점들을 약세로 이끌었는지 뭐 이게 정확한 요인인지 먼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유통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고점을 찍고 6월 초에 기록하고 이제 선조정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편의점주가 골탕 먹지 뭐 기업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그 김은혜 씨가 뉴스 브리핑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단기 매수 기회로 삼자 이거고요.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가격 메리트는 BGF 리테일이 가장 많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많이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가치 측면에서는 롯데쇼핑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최저임금 인상됐는데 어차피 이건 인상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할 필요는 없고요. 좋은 단기 매매 그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들 뭐 편의점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은 이전에 뭐 적용된 그런 부분이고 단기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세요. 지금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올린다라는 그런 결정이 났는데 이 편의점 점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에 이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이 단기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대표님 의견까지 첨부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는데요. 검찰 압수수색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오늘장의 흐름을 볼게요.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11% 넘게 하락을 했고요. 5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최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대표님, 한국항공우주는 검찰 압수수색에 하락세를 보인다. 오늘 큰 하락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있으니까 압수했을 거고 법원에서도 어쨌든 오케이 했으니까 압수한 건데요.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변수로 인해서 현재 하락하는 건데요. 일단은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전은 관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주가 대비는 어차피 고평가되어 있지만 사실 최근에 반등 구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왜곡은 가격 조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변수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호재나 악재가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게 물론 고평가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저점 기록하고 나름대로 또 한 번 확인한 단계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뻥 터져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대책이 없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악재가 터지긴 했어요, 분명히. 해파랗게 음보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미리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피했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없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도박이에요. 왜? 어떻게 이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또 어떻게 파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면 이거는 도박이고요. 정말 초단타를 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함께 더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참고해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볼게요. 정부가 이 북에 회담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북쪽에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오늘 세명전기라든지 뭐 재룡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이제 이 대북 남북 경협주라고 하죠. 그 부분들은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잘 이렇게 탄력을 받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거래에 대한 거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거래가 증가하면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냥 단타 매매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복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과연 한국에서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냐, 저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북 경협주들에 대한 부분들 또 적정주가 활용을 해서 찾아보시고 앞으로 나올 이슈와 이전의 이슈들 좀 살펴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보유자는 거래 증가 시 단타 매매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모두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우량주는 한샘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우량주 확인할까요? 네, 한일시멘트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우량주는 한샘이 올라왔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항상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이전의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18만 5,500원까지 떨어졌네요. 자, 지금 그래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자, 대표님, 오늘의 우량주 한샘이 첫 번째 종목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한 건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유자는 21선 이상, 또는 61선 이하에서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21선을 터치하거나 61선 터치하면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밀보유자는 뭐 단기 매매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중기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적정주가가 43,000원대입니다. 역대 최고가가 347,000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8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적정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엄청나게 갔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경악을 했거든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했는데, 자, 보세요. 현재 지수가 역사상 최고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1차 하락 오고요. 2차 하락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빠지면 3차 하락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적정주가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나름대로 그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에서도 나름대로 가치 계산할 겁니다. 근데 아마 저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도권 쪽에 있는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도 안다는 거죠.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는 걸. 결국 내려오잖아요. 지금 지수는 가는데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선택적인 적정주가를 꼭 활용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무료입니다. 제가 이 얘기 꼭 할게요, 오늘은요. 원래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분석 도구로 삼으려고 만든 거예요. 저 혼자 보려고. 그리고 한때는 이게 과거분에 했었어요.
지금 제가 서울경제TV 복귀하면서 일부러 100% 무료로 지금 막 드리는 거예요. 꼭 활용하세요. 제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활용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싹 닫아버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보려고 그래요. 원래 의도가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공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 잘하시고 웬만한 우량주들은 1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에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절대 고평가된 종목은 잡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샘 역시나 적정주가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보유자와 미보유자에 대한 전략도 따로 짜주셨어요. 보유자는 21선 이상, 61선 이하에서 매도 포인트 잡아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가에 대해서는 관망하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시멘트가 올라왔거든요. 한일시멘트는 오늘장의 흐름이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2만 원대 종가 마감됐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최근에 최고가는 5월 말인 13만 4천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 아래 11월 달에 7만 원에서 올라오는 흐름인데 대표님,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금속 광물이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도 좀 탄력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은혜 씨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제가 4월, 5월에 비금속 광물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묻어두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원래 그런 업종이에요. 업종의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비금속 광물 적정 주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현재 코스피 비금속 광물 중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 주가 34만 원짜리거든요. 제가 이제 이 종목 보면 항상 한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적정 주가 기술 주가가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에 나왔다면 제가 강력하게 사인했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3만 원이었어요. 10%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 창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화면이 뭐냐면요. 이거는 코스닥의 비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비금속 광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가격대별로 높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캠텍부터 쫙 있죠. 오른쪽까지. 행남생활건강까지. 자, 이번에는 제가 뭘 보여드리냐? 코스피죠. 코스피의 비금속 광물 보여드릴게요. 역시 가격대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가 이제 절대 주가는 최고 높거든요. 쫙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느냐?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를 1차로 검색해요. 그래서 어떤 게 고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냐? 저평가 중에서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차트 보면 돼요. 그리고 단기로 할까? 중기로 할까?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물론 제가 여기서 종목을 하나 찍어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정보는 어떻습니까? 희소가치가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종목을 검색한 다음에 선정하시면은 그리고 나서 계속 그걸 반복하시면 어떻습니까?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공략 업종을 짚어드렸을 때 비금속 광물에 대한 부분 언급을 해드렸던 점 기억이 나시죠? 자, 오늘 비금속 광물에 대해서는 3.58% 상승하면서 업종 내 1위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유자 홀딩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비금속 광물을 좀 적정 주가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난 후에 좀 종목을 선별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한샘과 한일시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인프라웨어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개별주와 테마주 인프라웨어가 올라왔습니다. 개별주와 테마주답게 오늘 9% 가까운 상승세로 1,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가격대가 지금 좀 아래쪽에 있는데 이런 올라오는 흐름이라면 대표님이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전략이라면 홀딩 의견도 주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오늘 개별주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홀딩이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하에서 전업 단기로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직장인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투자 하락형이기 때문에 전업들이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내일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그리고 오피스 모바일 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에 가장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영위하는 업체인데 자, 지금 위치에서는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 전업으로 단기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프라웨어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13%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1,7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작년에 최저 4,000원대였던 주가가 올해 5월 중순부터 13,550원을 찍고 난 이후 만원대까지 다시 좀 회복을 하는 흐름이에요. 대표님, 넥스트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해 주시고요.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들어가도 코스닥에서 100%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 얼마든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느껴집니다. 최근에. 그래서 미보이자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적정주가 검색해 보시고 그중에서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강연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도 바로 코스닥 반도체입니다. 종목명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나왔고요. 저는 이거 최소한 50%, 욕심내면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고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종목 중에서 보면 아직 가지 않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칩에 대해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입니다. 뭐 자동차 카메라 반도체라든지 설계업체 뭐 다양한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코스닥 그 시장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평택촌놈 적정주가 좀 검색을 하시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은 그 소외된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고려를 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인프라웨어와 넥스트칩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 이전에 대표님이 추천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해주실까요? 오늘 해줄 종목은 서울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서울제약에 대해서는 추천 시기가 2017년 7월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자, 대표님, 오늘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를 소개를 해주실 건가 봐요. 제약주, 최근에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표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단계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이 종목은 2017년 7월, 바로 최근에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평균가 가격을 보면 바로 현재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오래전에 추천했던 거 아니면은 잡기 어려운 거를 얘기했었죠. 하다못해 얼마 전에 얘기했던 메일 홀딩스는 현실적으로 지금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결과는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해 주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제가 왜 추천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단계 30% 이상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차트론이 있죠.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악재가 선반영됐어요. 무슨 얘기냐? 전환사채가 행사 가격 이게 다시 이제 전환되는 물량이 나온다. 이게 악재였었는데 사실 그 가격이 11,3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거를 기회를 노리고 전환해가지고 이 가격에 던지겠냐고요. 안 던져요. 예를 들어서 전환 가격하고 현재가하고 괴리감이 한 30% 정도 된다. 그러면 던지겠죠. 지금 10%도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열받아서 못 던지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전에서도 저는 12,500원, 12,000원 추천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12,250원입니다. 지금 12,150원이니까 딱 지금 가격이에요. 억울할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 고점 대비 어쨌든 30%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평택촌놈 차트 이론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자.
이 전제가 뭐죠? 전제가 5일선이 21선 이탈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이게 5일선이 21선 이탈하기 전에도 저게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겠고요. 5일선 21선 이탈할 때 또 몇 가지 또 기준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준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환 가격이 11,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종목 간단합니다. 평균 12,250원 들어가신 다음에 손절가 10% 그게 11,050원입니다. 찍힌다. 그냥 바로 손절하세요. 올라간다. 그럼 10% 먹고 던지는 20% 먹고 던지는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실전에서 도움될 만한 추천 사례를 지금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서울제약에 대해서 AS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사례 분석 시간이었어요. 지금 오늘 종가는요, 서울제약이 12,150원이거든요. 이 매수가 대비해서 평균가가 12,250원인데 지금 가격과 좀 비슷합니다. 자, 매수가 대비 10% 마이너스 10%를 손절가 11,050원에 대해서 손절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홀딩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니까요. 이 종목도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 사례 분석은 서울제약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을 중기로 좀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를 단기 전업 투자자에게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마도 확인할게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바닥형 또는 상승형 21선 이탈 시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네, 내일의 전략도 항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업종과 테마를 이렇게 각 투자자에 맞게 좀 세분해서 대표님이 전략을 짜주시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잘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업종과 테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나뉘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도와주시죠. 제가 주식 전문가 처음 할 때부터 저는 주식 비중, 직장인, 전업, 단기, 중기를 다 나눠드렸어요. 왜 나누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직장인에 맞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업이 맞는 종목은 뭐냐? 올라갈 때는 세지만 내려갈 때는 또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사할 때도 매매를 해봤고요. 전업도 당연히 해봤죠. 그래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코스피 비금속 광물은 중기로 직장인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코스피 비금속 광물 간식 종목창 띄워놓고요. 적정주가 검색하고 차트 보고 오늘 찾으세요. 제가 종목을 콕 찍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무료 정보로 계속 그거를 수익 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로 전업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어차피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바닥형을 들어가서 그냥 좀 길게 보던가 아니면 상승형 종목인데 21선 이탈할 때 매수하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힌트를 드리잖아요. 이번에 강연의 추천주도 반도체. 그 다음에 이미 저는 반도체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또 하나 또 반도체주를 또 추천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묻어두면 먹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전기전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대형주가 없어서 고민했던 분들 얼마든지 탄력 좋게 수익 날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감하게 배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오셨던 분들이라면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공략 업종에 대해서 직장인과 전업에 대해서 잘 나눠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테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일장 공략하실 때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봐야 되겠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전남의 선물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인가 봐요. 생략을 하셨고요. 오늘은 단타 전략 확인할게요. 선물은 매도 319.63포인트 그리고 손절은 320.60 또는 홀딩에 대한 의견 주셨고 옵션은 푼 매수에 대해서 포지션 정해주셨네요. 네, 오늘 지수 선물 9월물은 0.80포인트, 올해 318.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단타 전략 여쭤볼게요, 대표님. 선물은 매도에 대해서 319와 그리고 손절이 320이네요. 좀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는 당일 매매하는 게 원칙인데요. 오늘 선물 매도 제가 들어갔다가 제가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요. 그 조언해드렸다가 평가액이 낮길래 그냥 홀딩 시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319.64입니다. 저는 추가 매도 후에 다시 수량 줄이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포인트 정도 손절하거나 아니면 홀딩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고요. 일단 옵션도 푸짐히 매수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올라가면 늦지만 밀리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생 전략도 연이어서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현물 시장과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관심 잘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대표님이 직접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427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희 방송 애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애청자입니다. 전기차 추천으로 테라셈을 2,330원에 비중 15%를 매수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테라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4% 정도 상승하면서 2,1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보다 지금 손실폭이 있으신 부분이고 비중은 15%로 좀 적당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애청자분이 테라셈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제 방송 계속 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방송 경력이 17년입니다. 그중에서 종목 상담만 10년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 내용을 보면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팁도 드리니까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적정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손절 10% 또는 홀딩 하세요. 그러니까 본전에서 매도가 아니라 그냥 끌고 가시고요. 미보유자는 바로 현재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중기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방송이든, 그리고 또 저희 한번 애청자 분이시니까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그리고 저희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테라셈에 대해서는요, 보유자 손절 10% 또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가에서 중기로 좀 긁고 가실 그런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겠습니다. 9099님이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IM텍을 매수가 3,880원에 비중 40%입니다. 전문가 추천이었는데 완전히 물렸습니다. 유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IM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5% 넘게 올랐습니다. 3,080원에 마감이 됐는데 워낙 지금 매수가가 3,880원이다 보니까 손실폭이 좀 있으신 분이시죠. 추천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전문가 추천으로 그냥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셨는데 물린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손실폭이 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나름대로 확인 매수 시킨다고 한 거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저도 추천해서 손절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안 되고요. 이 종목 일단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중기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요일만 주던 건데 오늘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미 금요일 했던 내용인데요. 52주 최저가 종목 대응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적정 주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저평가 종목을 하고요. 2순위는 1.5배 이하 고평가. 이게 맞고요. 조건 2가 뭐냐면 최저가 대비 5% 반등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뉴스 또는 공시가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뉴스나 공시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최저가 대비 1차는 플러스 5%, 2차는 0%. 그러니까 최저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저가 대비 0.5 이상의, 플러스 5% 이상에서만 홀딩해야 된다. 이건데요. 자, 이 종목은 그러면 제가 복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880원은 약간 늦은 가격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52주 최저가가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직전에 한번 보자고요. 직전에 바로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데요.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분명히 직전 가격대 여기가 뭐라고요? 52주 최저가였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텍스트 보겠습니다. 직전 최저가가 얼마냐? 3,030원이었어요. 그러면 최저가 대비 5%가 올라간 게 얼마입니까? 3,181원. 1차가 3,180원, 2차가 3,030원. 그러면 손절은 평가 대비 마이너스 10% 하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동안 제가 가르쳐드렸던 이론대로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주 재밌는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고입니다. 직전에 여기 저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찍고 3,030원이었거든요. 근데 3,180원에서 어떻게 한다? 2차 매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 종목이 3,817원이 되면 20%가 되거든요. 여기서 왔어요. 무슨 얘기냐? 최저점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던져도 20%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대로 했을 때 그대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께서는 제 이론에 의하면은 매도할 타이밍에 그때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트로는 100% 이론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가끔 뭐 유튜브라든가 기타 등등 보면 뭐 반드시 수익 나는 차트, 뭐 무슨 뭐 손실 안 보는 차트 뭐 연구, 거짓말이에요. 주식을 모르는 애들이 하는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왜곡과 변수가 발생하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차트 이론이 절대로 100%짜리가 아니라고요. 다만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현재 최저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금요일 시간에 대표님 항상 꿀팁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직접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팁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적용이 잘 되면서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IM텍에 대해서는요, 보유자 홀딩과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 중기 매매에 대한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52주 최저가 종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저희 서유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초놈 정석투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IM텍까지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까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 정말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알찬 내용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방송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릴게요.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수수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9시입니다. 9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